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1% 또는 0.1%의 부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은 정말로 행복한가? 라는 문제까지, 철학적인 문제까지 한번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한 50대, 60대, 40대에서 60대 또는 뭐 70대까지 주로 50대 분들이 많이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제를 앞으로 다양하게 50대, 60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주제의 폭을 넓혀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들, 자, 그런 얘기들을 우리 나이대에 맞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제 나이도 57세,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년 또는 뭐 길게 가면 한 5년 되면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이제 다른 일, 그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 준비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은퇴를 하면 결국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1% 또는 0.1%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상태가 1%의 삶이고 0.1%의 삶인가를 한번 일단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쓰고 있는가,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대한민국 상위 1% 부자가 순자산이 29억 원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는데 거기에 부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가격, 그냥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 자기가 부르는 호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29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상위 1%에 일단 접근이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산만 29억 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월 소득. 자,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나라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순자산이 29억 원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산이 부채 안 끼고 29억이 있으면 여러분은 일단 자격이 있는 거야. 상위 1%에. 자, 이 자료는 하나생명에서 2021년 기준 순자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자, 1% 가지고도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0.1%의 삶은 얼마인가 보시죠. 76억 8천. 그러니까 한 77억 정도 있으면 0.1%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0.1%면 0.1%고 월소득이 이거에 맞춰서 좀 나와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 가고, 그리고 하와이다 콘도 하나 살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어. 0.1%에 살면. 뭐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 이상 욕심 부리시는 분은 그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0.1%는 76억, 1%는 29억. 그러면 상위 5%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죠? 상위 5%는 13억 3,500만 원이 있으면 상위 5%야. 상위 10%는 9억 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상위 5%까지만 이야기하죠. 상위 10%까지 가면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자, 상위 5%는 13억 3,500만 원이야. 야, 상위 5%면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계층이죠. 야, 요즘 서울에 가면 뭐 13억 3천이 허다한데, 야, 그리고 요즘 용인 플랫폼 시티 분양가가 12억 2천인데 그 아파트에 융자 하나도 안 받고 집을 사면 상위 5%에 될 수 있겠네? 그죠?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이 부채가 하나도 없이 13억 3,500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상위 5%야. 에? 그 프라이드를 가지시면 돼. 나는 상위 5%다. 일단 자격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예를 들어 뭐 분당에 있는 아파트 이제 이 정도 가격 하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중대형평수 보면. 자, 그러면은 상위 5%가 다 될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사신 분들은 다 부채를 또 끼고 샀잖아. 부채를 한 여기에 뭐 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상위 10% 안에도 못 드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기 재산에서 빚이나 차입금 등을 빼고 남은 집, 차, 현금을 다 합산할 때가 순자산이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잠깐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 뭐 갭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자산이 100억이다. 자, 나는 자산이 뭐 70억이다 하고 뻥 튀는 친구들이 있잖아. 자, 그런 사람들은 자산이 100억이란 얘기야. 순자산이 아닌 거야. 거기에 갭이 들어갔잖아. 갭이 80% 들어가면 순자산이 20억도 안 돼. 그죠? 20억도 안 돼. 그러니까 20억도 안 되니까 상위 1%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갭 투자로 부자가 됐다라는 건 다 허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은 상위 1%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보죠. 상위 0.1%는 약간 좀 먼 얘기잖아. 그죠? 상위 1%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부자들이 총 대한민국에 20만 9천여 가구 했다는 거야. 21만 가구 했다. 21만 가구. 참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은 거예요. 그죠? 뭐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만 해도 20만이 넘을 텐데. 그죠? 분당, 강남 그런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거기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다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야. 그죠? 거기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천세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들이라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0.1%, 0.01%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야. 분산이 안 돼 있다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상위 1%가 20만 9천여 가구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 29억만 가져도 나는 20만 9천여 가구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여러분, 29억만 가져도 나는 20만 9천 가구에 들어갔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프라이드. 일단 프라이드를 갖는 게 중요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평균 가구 원수는 2.8명, 3명도 안 돼. 그러니까 상위 1%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58만 6천 명 정도야. 그럼 여기서 자식은 또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자식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걔는 나가야지 부모의 자산이 자기 자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위 1%는 대한민국에 50만 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야. 50만 명 정도밖에. 그죠? 50만 명이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이렇게 자산이 버블이 꼈고 분양가가 10억인 시대에, 그죠? 서울에.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 용인에도 12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 시대에 상위 1%가 50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상위 3%란 얘기야. 또는 5%란 얘기야. 그러면 상위 5% 이빠이 잡아서 상위 5%만이 서울에 10억, 12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야. 최소한 자기 돈을 다 투입을 했을 때.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받느냐? 다 부채로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5억을 대출 받으면 5%에 원리금상 한 390만 원을 내야 돼. 그게 가능하겠냐고. 제가 지금 분양받는 것은 자기가 순자산을 가지고 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자, 어쨌든 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상위 1%에 드는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3.5세, 64세란 얘기야. 젊지도 않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부동산과 뭐 사업 두 가지로 다 부자가 된 거야. 그죠? 절대 사업 자기의 그 월소득, 월급 봉투만 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걸 알 수 있겠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29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나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72%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위 1%가 된 것은
부동산 급등 때문에 상위 1%가 됐고 자산이 29억이 됐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상위 1%가 되려고 하면 내가 63세면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 근데 뭐 자산만 집만 29억짜리 깔고 있으면 뭐냐고. 맨날 그 재산세, 종부세만 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상위 1%의 삶이 아니지. 자, 이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을 보니까 2억 1,500 정도라는 거야. 연평균 소득이.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한 1,500을 버는 거야. 자, 요게 갖춰져야 돼. 요게 쉽지 않죠. 일반 가구 소득이 6,125만 원. 그러니까 일반 가구보다 3.5배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 뭐로 올릴까, 이 사람들은? 자, 그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서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일반 소득보다 3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야. 뭔가 남다른 게 있겠죠. 그죠? 남다른 게 있는 거야. 3배, 2억 1,500 정도. 자, 상위 1% 가구의 88.5%가 자가거주. 당연한 거고요. 전세는 7.7%, 월세도 한 3.8%. 월세로 사는 경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들 가구의 은퇴 연령은 늦어. 70.7세. 전체 평균 가구의 68.2세보다 늦은 시점에 은퇴하고 있다. 사실상 이 상위 1%의 삶은 은퇴가 없어. 내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재테크를 하거든.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일을 한다는 거지. 은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상위 1%의 생활비를 보니까 최소 생활비가 있고 적정 생활비가 있어. 최소 생활비가 359만 원.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은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하시는 분 만나면 한 250에서 한 350 사이 받으시더라고요, 연금을. 자, 근데 중요한 건 요즘 250, 300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자식들이 이제 막 시집 장가가고 돈이 더 들어갈 나이라고. 본인들 쓰기에도 안 돼. 그러니까 잡을 잡더라고, 나와가지고. 또 잡을 잡아서 한 250에서 300 정도 더 벌어서 한 600 정도 벌어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잡을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소 생활비가 300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위 1%의 삶은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월 522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 숫자를 보니까 최소 노후 생활비는 연평균 소득자보다 1.66배가 많았고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험사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등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위 1%의 부자들은 그렇게 재산을 늘리는데 부동산과 주식 재테크에 계속해서 집중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그것을 계속해서 재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주식도 하던 사람이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자, 그걸 개인연금으로 또 가입을 해서 월소득을 이렇게 월 522만 원 또는 뭐 다른 월세가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월 522만 원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득 예를 들어서 2억 뭐 아까 1,000만 원 정도 그렇게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의 동력은 부동산과 주식 등 적극적인 재테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 그런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월소득 1,500, 연소득 2억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위 1%의 삶을.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주식 재테크. 뭐 그걸 제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고.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위 1%는 계속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재산이 늘려갈 수밖에 없어. 이게 부동산 재테크와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연금 뭐 그냥 300 가지고 살래.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2해서 한 500 가지고 살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상위 부자들은 월 소득도 만들고 재산도 부동산과 재테크를 통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0.1%의 부자는 여기 빠졌네요. 자, 거기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자, 0.1%의 부자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0.1%의 부자는 순자산이 78억 정도 돼. 그건 뒤에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1%의 부자만 얘기하죠. 초점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면, 고급 커뮤니티 아파트에 살아요. 고급 커뮤니티.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만 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섞이는 걸 싫어해요.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커뮤니티에 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중대형 평수에 살 거라. 중대형. 소형 아파트 절대 안 살아요. 큰 아파트에 살아. 큰 아파트. 그것도 84 아니야. 그리고 98, 38평도 아니야. 4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그다음에 분명히 교통과 상업 입지가 뛰어난 곳.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데가 어떤 그 강점이냐면 보안이 좋아. 부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보안이에요. 보안이라니까. 그들은 나이도 들었고 재산도 있잖아. 항상 남들한테 이렇게 타겟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보안이 좋은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자, 과연 그들은 행복할까? 상위 1%가 되면 행복할까? 자,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월 한 1,500 나와. 그리고 뭐 생활비로 한 뭐 5, 600씩 쓸 수 있는 능력이 돼. 자산도 계속 늘려. 주식도 하고 재테크도 잘해. 그런 사람들은 잘하거든요. 잘해. 왜냐면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전에 또 투자한 경력도 있고 해서 잘한단 말이야.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상위 1%가 되고 싶으면 상위 0.5%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해. 그럼 상위 0.5%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상위 0.1%로 들어가고 싶어 해. 자산을 계속 늘린다니까. 끝이 없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건 저도 그렇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렇다니까. 그러면 0.1%의 삶, 그러니까 한 78억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0.01%의 삶을 또 살고 싶어해. 우리는 항상 위로 향하게 돼 있다니까.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육이 그래. 우리 교육이 항상 1등, 그죠? 1등이 돼서 남을 지배하고 남의 다른 사람들의 의해서 군림하는 삶을 이게 배우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 뭐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S대학 들어가고 졸업하면 S기업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직이 되고. 자, 요즘 보세요. 요즘은 그게 극치에 이르러가지고 요즘은 의치 한대, 수의대, 약대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의치 한수, 그죠? 거기 아니면 대학이 아니야. 요즘은 서울대 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고대 연대는 그냥 별 의미가 없고, 그건 통계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요즘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야. 그게 뭐예요? 그냥 직업의 최상단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저도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0.1%의 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가진 자신감으로 봐서는. 제가 뭐 주식, 재테크, 부동산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저만큼 지식이 있고 저만큼 공부가 잘 된 사람도 없어. 주변에 보면.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한꺼번에 자산이 그렇게 늘어날 수 없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했는데 한꺼번에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시간만 기다리면 저는 된다고 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야. 제가 1%의 삶이 되고 0.1%, 저는 0.1%의 삶이 되면 이제 행복할 거다라고 보는데, 막상 되면 또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그렇다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고, 우리가 배운 교육이 그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남한테 배려하는 삶을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삶을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안 배웠잖아요. 그죠? 안 배웠고, 남 위에서 군림하는 삶만 배웠고, 그런 교육만 받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 그 국회의원들의 그 부정행위들 많이 나오잖아. 국회의원을 시켜줬더니, 코인을 하고 있잖아. 젊은 사람이 코인을 하고 있고,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하고 있잖아.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욕심이. 그런 그 좋은 자리에 올라가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무력이 끝이 없는 거야. 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목표를 정하시고, 나는 거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거기까지다. 나는 5%에 만족하겠다. 나는 3%에 만족하겠다. 나는 1%의 삶에 만족하겠다. 나는 0.1%까지는 내 자존심이 가야 되겠다.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라고. 안 그러면 끝이 없어. 나는 내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야. 내 건강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내 몸은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갈 수 있는 거야, 갑자기. 현실에서 가족들에게 잘 해주고, 해주면서 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여유롭게 좀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그 뒤로는 정말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마지막 삶을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